특집 시간입니다. 연일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은 3월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 오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아침에도 이제 제롬 파월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현재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했었잖아요. 간밤까지. 근데 시장은 계속 하락하면서 뭘 시장은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제 시장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파월 의장이 끝내 안 해준 거죠. 예.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주식시장이 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게 주식시장에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주가하고 금리가 같이 상승하는 구간들이 좀 많고요. 이게 꼭 역외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른바 유동성 장세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동성 장세가 최근에 금리 상승을 보니까 이제 곧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내심 이 파월 의장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는 금리 상승을 조금 이제 누그러뜨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파월 의장 발언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고요. 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파월 의장께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금리 상승이 내 눈길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젠가 그젠가 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최근에 금리 상승에 대해서 연준 내에서도 좀 토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입장 정리를 어떻게 보면은 경계감을 크게 두기보다는 그냥 최근 금리 상승이 눈길을 끄네 이 정도. 그러니까 아직은 연준이 보기에는 최근의 금리 상승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금리 상승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누그러뜨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제 더 실망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주셨는데요. 통화 정책을 쓰는 당국 입장에서야 통화 정책을 일간 단위로 데일리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은 투자자들은 데일리로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뭔가를 좀 연준이 내놓기를 원하고 있는 건데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조치를 금리가 더 오른다면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왜 지금 금리가 올라오는지가 저는 더 중요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분해해 볼 수 있지만 단연 제가 봤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대하게 풀어놨던 유동성들이 이제는 경기 회복과 어우러지면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야라는 우려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그게 지금 국채 시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명목 국채하고 물가 연동 국채의 차이,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수치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최근의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제 결과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수급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즉 똑같이 채권을 매입을 하지만 단기채를 좀 덜 매입해주고 장기채를 더 사는 형태, 내지는 단기채까지 팔아서 그 돈으로 장기채를 매입해주는 형태, 이런 수익률 곡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조작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마땅한 어떤 그 시장이 원하는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원하는 건 결국은 연준은 지금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하는데 우리는 초반에는 좀 놔둘 거야, 좌시할 거야, 이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가서 긴축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공포감들이 지금 메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들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될 거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거 단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영어 단어에다가 그러니까 채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채를 사면서 장기 금리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조치 가능성들. 그다음에
또 그것도 어려운데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이제 수익률 그런 조금 더 지금 얘기한 전에 얘기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보다도 더 강력하게 수익률을 잡겠다 이런 정책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통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채권 시장에 보게 되면 뭐 금리라고 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죠. 네. 예, 만기별로 뭐 1년짜리 금리, 네. 2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만기별로 금리 수준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 금리 수준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상향의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 수준이 높아지니까. 예. 근데 이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장단기 금리의 기울기 자체를 특정한 레인지에 가다 놓고 그냥 그 안에서만 금리가 움직이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입하는 건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기가 좋아진 거에 대한 결과물,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기대심이 살아나는 결과물로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벌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준이 수급을 통해서 제한을 하는 데에는 조금은 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본질적인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것인가. 수급보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더 연준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크게 두 가지 축을 봤을 때 경기의 회복, 상승이 더 중요하냐,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긴박하고 중요하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네. 경기 회복이 더 큰 물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한 깜짝 놀람, 네네. 적응 이런 기간을 지금 거치면서 출렁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적응하는 기간들이 금리에 따른 부담들은 시기적으로 보면 뭐 얼마나 좀 더 갈 걸로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을 좀 먼저 네.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예. 지금은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 코로나가 발발을 했었을 때 뭐 경제의 활동 자체가 모두 올스탑 됐고 네. 이제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붕괴되다시피 하니까 모든 중앙은행들이 지금 다 이렇게 연합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뿜어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는 경제 활동이 매우 취약했지만 풀어놓은 유동성에 의해서 자산 가격은 상당히 이제 크게 그렇죠. 올라왔던 예. 거고 지금은 이제 해가 바뀌면서 또 백신도 개발되고 또 경제 활동 위축됐던 게 조금씩 풀리면서 오히려 최근에 지표들을 보게 되면 경제 지표 빠르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매우 높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물 쪽에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반대급부로 이제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 과하게 풀어놨던 유동성들을 더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뭔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완벽한 정책이라는 게 없죠. 반대급부가 다 있는 겁니다. 지난해 유동성을 통해서 이렇게 자산시장을 붐업시켰는데 결국은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돈을 발권해서 결국은 통화량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은 좀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과 이 금리 상승 이 두 축에서 이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허투하기보다는 그동안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게 뭐 흔히 말하는 뭐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들, 가치주 뭐 이런 기술주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상세를 보였던 이유가 이제 저금리 환경에서 네.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결국 돈 가치가 하락한 부분들이 이쪽에 상승으로 연결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경기 회복 이후에 금리가 상승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주식시장이 조금 이렇게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은 이른바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마무리 국면에 이르고 우리가 실적 장세, 펀더멘탈 장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조금 시장이 쉬어가고 숨고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가장 큰 우리가 분석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슈가 이제 실질 금리의 이제 상승이니까요. 실질 금리가 아니라 실세 금리의 상승이니까. 근데 금리 상승을 이제 뭐 어느 정도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성장주에 관한 가치나 비중도 조금 줄여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금리 인상 말고도 중국에서 뭐 무슨 통화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으로 긴축 얘기라든지 부채 축소 이런 것 때문에 좀 덜컹덜컹 좀 거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양회도 개막이 됐는데요. 중국 모멘텀 좀 봐주세요. 네. 예, 지금 양회가 네.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조금 이제 요번에 양회에서 던져진 화두를 보니까 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인구 감소, 인구 우려에 대한 부분. 지금 중국도 출산율이 제가 그 숫자를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1.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느새 뭐 중국이 예전에 이렇게 산하 제한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이런 정책들이 먹히면서 출산율 저하되면서 이 중국의 인구 증가세가 상당히 좀 축소되고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 이제 중국의 성장률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난해에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썼고, 중국도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보니까 한 270% 정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해에는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유동성 정책도 쓰고 정부가 이 빚을 내서 재정 부양을 했었는데 이제는 경제 상태도 조금 좋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데 올해 더 늘려야 되느냐?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덜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부채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이제는 약간 경제가 정부나 중앙은행의 지원에서 조금 벗어나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지금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시장은 과연 그동안에는 정부의 지원, 유동성 지원으로 인해서 이 금융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정부나 이 중앙은행들의 지원들이 이렇게 조금 후퇴하고 나면 과연 우리가 홀로서기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좀 고민하고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이제 왔다. 이렇게 지금 중국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뭐 사실은 올 연초의 주가 상승은 사실 현기증 날 정도로 사실 강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증시도. 그렇죠. 이거 정신 못 차리겠다. 너무 빠르다 할 정도로 왔는데 그게 사실 조금 지나고 보니까 좀 과했던 거죠. 네. 그 부분은 이제 금리도 오르고 이제 적응하는 과정들이고요. 수급 얘기를 좀 하고 전략으로 가야 될 텐데요. 특별히 수급의 방향성이 뭐 개인들 말고는 뭐 기관들 팔고 외국인들 팔고 특별히 연기금의 매도세는 그칠 줄 모르는데요. 네. 글쎄요. 연기금은 뭐 그런 식으로 팔면 계속 좀 더 팔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연기금의 포트폴리오가 네. 이제 그 어떤 비중으로 되어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역설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높아져서 그 주식 비중 자체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그러게요.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뭐 한편으로 위안이 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주가가 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또 맞춰지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연기금의 거래 행태는 약간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과열되게 됐었을 때는 조금 매도세가 나와주는 거고 또 거꾸로 시장 자체가 너무 안 가지면 또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처럼 이제 주식도 운용을 하고 채권도 운용을 하는 이른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그런 운용자 입장에서는 이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식시장과 어느 정도 이제는 어느 쪽 투자가 유리한지를 이렇게 좀 저울질하는 그런 국면에 온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3월이 시작돼서 한 주가 지나갔는데요. 네. 3월 전략, 뭐 그 이후 흐름들은 또 잡긴 좀 어려우니까 3월의 흐름들을 보면 말씀하신 그 포트폴리오나 자산의 배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의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동안의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꺾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또 너무 과한 거고요. 다만 그동안의 상승을 주도했던 이른바 성장주, 기술주 부분들은 금리 상승이 할인율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색깔이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른바 이제 언택트가 컨택트주로 또 성장주가 가치주로 변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변화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고 당분간은 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소나기는 피해가자고 본다고 한다면 뭐 3월도 일단 주식시장은 뭐 박스권 내에서 이 종목 간의 좀 교체 이 정도가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지금 2, 4분기에 이 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 때문에 가장 높은 그 시기로 지금 예측이 되어져요. 그러면 3월 달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물가 지표 올라오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마땅히 금리 상승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 계속해서 채권 시장이 좀 불안해하면서 이게 주식시장에는 성장주 위주로, 기술주 위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쪽 비중 조금 낮추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게 좋냐? 결국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인플레이션의 해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주식이 물론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 중에서 보게 되면 종목 중에 뭐 자산주라던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지라던가 이제 이런 쪽으로 잠시 조금 피해가면서 이 금리 상승세가 좀 진정되는 시기를 좀 기다리는 게 3월 달에는 좀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는 표현이 좀 과한가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3월 흐름들 점검했고요. 전략 세웠습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